여러분들도 생각나는 그런 음악, 어떤 노래를 들으면 그 시절 떠오르는 그런 추억, 그게 음악이 가지고 있는 되게 좋은 매력적인 그런 음악의 가장 뭐라 그래야 되지? 판타스틱한, 미라클적인 그런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가장 많이 들었었던 노래 중에서 최근에 제가 했었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다가 니네 이 노래 알아? 그랬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네 EBS의 고등 예비가정 20강을 들어라. 그 오프닝에서 그 EBS는 저작권이 협약이 돼 있는 방송국이니 마음껏 틀어도 된다. 그때 들려주겠다. 나라라 병아리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신해철 씨라고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전설적인 분이시죠. 신해철 씨의 나라라 병아리. 우리 때는 학교 앞에서 100원짜리 200원짜리 병아리를 팔았어요. 병아리 한 마리에 100원이었어요. 암컷은 200원이었어요. 거의 죽어가는 병아리였었는데 그때 그 병아리를 한 번 정도는 키워봤었을 것 같은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쭤봐도 그런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그 병아리가 3일 만에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생각에서 그분이 들려줬던 그런 노래, 나레이션으로 시작하거든요. 육교 위의 네모난 상자 속에서 처음 나와 만난 노란 병아리 얄리는, 병아리 이름이 얄린 거지. 처음처럼 다시 조그만 상자 속으로 들어가 우리 집 앞들에 묻혔다. 어린 내 눈으로 처음 죽음을 보았던 1994년의 봄을 아직 기억한다. 내가 아주 작을 때 나보다 더 작은 내 친구 내 두 손 위에서 노래를 부르며 작은 방을 가득 채웠지. 채민이 이 노래 알아요? 몰라요? 생각보다 노래가 안 되네요. 오늘따라 우리 신해철 형님이 너무나 보고 싶네요. 우리 함께한 날은 그리 길게 가지 못했지. 한 3일 정도 갔을 거예요. 어느 밤 얄리는 많이 아파. 저는 얄리 같은 병아리를 제 책상 아래쪽에다가 밑에다가 놓고 키웠거든. 그러면 어김없이 3일 만에 작별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힘없이 누워만 있었지. 신해철의 목소리입니다. 슬픈 눈으로 날 기짓다더니 새벽 무렵엔 차디차게 쉬고 있었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떡해. 얄리 이젠 아픔 없는 곳에서 하늘을 날고 있을까. Goodbye 얄리 너의 조그만 무덤가엔 올해도 꽃은 피는지. 저번 시간까지 공부했었던 원의 방정식에 이어서 오늘은 평행이동, 대칭이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정말 미분과 적분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고1과 가장 관련 있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도형의 이동. 이 노래를 다른 사람이 부른 노래를 제가 노래방에서 들었을 때 가장 감동이 오지 않았던 노래는 저희 회사의 연구실에 김효석 실장님이 이 노래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김광석 노래와 신해철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저 귀 썩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좋아.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작합니다. 좋다. 정말 이 노래는 정말 명곡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오랜만에 이거의 원곡을 요거 그 이니어로 한번 들어봤더니 되게 작은 숨소리까지 다 느껴지거든. 이걸로는 완전히 그 귀에 들어가서. 근데 지금 녹음 방식이랑 정말 다르다. 리버브가 꽤 많이 들어있어요. 약간 울리는, 요즘은 거의 안 울리잖아요. 그렇게 돼 있었던, 정말 옛날에. 이게 신해철 2집이니까 넥스트 2집이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여러분 나이보다 조금 더 많았나? 이게 몇 년도입니까? 한번 찾아주실래요? 앨범 정보 그 밑에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몇 년도에 나왔던 노래야? 1994년. 어떡해, 나 고3 1994년 3월에 아마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했을 거예요. 딱 그 시절이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딱 여러분의 감성이랑 그러니까 맞는 거야. 제가 이 노래를 여러분 나이 때 이걸 딱 들었었던 거니까. 응? 자, 우리 한국의 100대 명반 안에 들어가는 정말 The Return of Next Part 2. 파트 1이구나. 파트 1 The Being 해가지고 2집 앨범 신해철님의 나라라 병아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뭐 들어갈 차례냐면 도형 중에서 맨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뭐냐면 1학기가 끝나는 날이면서 우리 해석기야로 들어가는 정말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 오늘 시멘트랑 자갈이랑 이런 거, 볼트, 너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공부하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정말 기초적인 부분이고, 하루에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을 하면서 그것도 흔히 킬러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설명하면서 이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정말 그 귀에 못이 박힌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만큼 많이 얘기하는 파트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동.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move, 그지? 이동이라는 얘기는 수학에서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가 뭐가 있냐면 평행이동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평행이동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대칭이동 이런 게 있어요. 뭐라고? 대칭이동 이런 게 있어요. 두 가지를 공부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야, 우리 때만 하더라도 1994년도 5월만 하더라도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정말 진짜 많이 공부했었어야 돼. 평행이동, X축 평행이동, Y축에 대해서 평행이동도 있지만 대칭이동에서 Y꼴 X평행, 대칭이동, Y꼴 마이너스 X, X축 대칭, Y축 대칭, 점대칭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공부했었던 게 옛날이었다면 지금은 거기까지 나가진 않아, 교육과정 자체가. 그래서 몇 개 부분만, 가장 대표적인 것만 좀 공부하고 끝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칭 이동 중에서도 많이 복잡하게 다루지 않고 한 몇 개 정도만 좀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니까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 요거를 이렇게도 나눌 수 있지만 다른 말로는 이렇게도 나눌 수 있어요. 점의 평행이동, 그래프의 평행이동, 점의 대칭이동, 그래프의 대칭이동처럼 점을 이동시키는 게 있고 그래프를 이동시키는 게 있거든. 각각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점을 이동할 때는 어떻게 되고 그래프를 이동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바라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여기 X축이 있고 여기에 Y축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 점 하나를 한번 만들어 볼까? 최민조 교님, 뭘로 만들까? 좋아하는 점, 평상시에 되게 좋아했던 점 있잖아, 보통. 점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데, 그치? 나는 2,-3. 저는 4,7.
사건마칠 좋아해. 아이고, 야, 그림 그리기도 되게 힘들게. 참, 우리 눈치 정말 없어요. 사건마칠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그치? 한 1컴마 정도 줬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사건마칠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최민조교가 사건마칠 좋아하신다니까. 어쩌겠어요. 사건마칠 만들어드려야지. 사건마칠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건마칠이라는 점을 지금부터 평행이동하는데, 평행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X축의 평행, Y축의 평행하게 이동하는 거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하면 평행이동해 볼게요. 그 얘기는 뭐냐면 X축 방향으로 평행하게, 어디에 평행하게?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얘가 지금 X축이잖아.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얼마만큼? 2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원래 점의 X좌표가 얼마였는데? 4였는데 두 칸을 움직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는 5였고 여기는 7이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X좌표가 어디까지 움직인다. 그렇지. 약간 정확하게 그려보면 2만큼 움직이면 6까지 움직여야지, 그치? 그래서 X좌표는 6까지 이렇게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하면 4가 6으로 변할 거고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라는 것은 Y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면 커지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작아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했다는 얘기는 1만큼 작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Y좌표가 7이었는데 1만큼 작아지면 어디로 바뀌겠어? 6으로 바뀔 테니까 이 점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X좌표는 얼마고? 6이고 Y좌표는 6이니까 6,6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사람들은 맞는 거야. 뭘로? 점의 평행이동이구나. 이렇게 X축 방향 2만큼 Y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하면 이렇게 하자. 있는 그대로 추가시키면 되겠구나. 이렇게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하면 X좌표에다가 2를 추가시키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하면 Y좌표에다가 마이너스 1을 추가시키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읽으면 6이잖아요. 이것도 6이잖아요. 그래서 추정적인 답은 얼마가 된다. 시작. 6,6이 된다. 이게 바로 점의 평행이동 끝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점의 평행이동은 대단히 상식적으로 해결하면 된다 이거예요. X축 방향으로 10만큼 평행이 있다 그러면 X좌표에다 10만큼 추가하면 되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 있다 그러면 Y좌표에다가 마이너스 5를 추가시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그리고 표현 방법에 있어서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2만큼 이렇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얘기해도 정상적이고요. 아니면 Y축의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할 때는 X축 방향 2만큼, Y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좀 복잡하게 얘기할 때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2만큼, 음의 방향으로, Y축의 음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요. 평행 이동된 정보를 그대로 X좌표랑 Y좌표에 뭐 하시면 된다? 그냥 추가하시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플러스 2를 추가시키니까 다 같이 불러봐요. 6 이렇게 가시면 되고 7에다가 마이너스 1을 추가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6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점의 평행 이동은 매우 상식적으로 해결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동이라는 것도 아직 함수를 배우진 않았지만 함수처럼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x, y라는 점이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3이 됐다. 이런 말은 여기다가 뭘 추가한 거야? 그렇지. 1을 추가한 거잖아요. 여기다가 뭘 추가한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3을 추가한 거니까 요런 이동 자체가 바로 뭐를 의미한다. 그렇지. 평행 이동을 의미한다라는 것 자체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X좌표가 1이 커졌으니까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겠구나. Y좌표가 3이 작아졌으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겠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F 이렇게 써놓고 땡땡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F라는 이름을 가진 이동은 x, y라는 이건 점의 좌표잖아요. 이 점을 이런 점으로 이동했다. 그 얘기는 뭐라고 우리끼리 해석할 수 있어야 돼. 평행 이동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게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인데요.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대칭 이동이 아니라 평행 이동입니다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아직 대칭 이동이라는 걸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당연히 평행 이동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단은 여러분 이걸 보고 X좌표가 1이 커졌다라는 얘기는 무조건 X축 방향 1만큼 평행 이동한 거고 Y좌표가 3이 작아졌다는 얘기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다른 말로 Y축의 음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점의 평행 이동이에요. 너무나 간단해요. X축 방향 10만큼이라 그러면 X좌표에다 10 추가하면 되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이라 그러면 Y좌표에다가 마이너스 5를 추가시키면 된다. 이게 끝이라고. 되죠 여러분? 거기까지가 끝이야.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래프의 평행 이동이에요. 이거를 이해 못 하잖아요. 잘 들어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더더군다나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을 나이는 중학교 3학년이니까 16살? 16살이죠 중학교 3학년이면. 정말 16살이면 정말 야 세상의 이치도 당연히 모를 뿐더러 아우 어떡하지? 엄마가 밥 먹으라 하면 밥 먹고 아빠가 학교 가라고 하면 학교 갔잖아요. 학교를 반드시 가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 안 해봤잖아요. 그 정도의 나이에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라는 것을 깊게 이해하는 건 정말 되게 힘든 일일 한때인데 그래도 이거를 제가 뭐가 두려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꺼내는 거냐면 그래프의 평행이동은 어떻게 하고 점의 평행이동을 어떻게 한다는 걸 단순하게 여러분한테 암기시키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간단하다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래프의 평행이동 볼 바꿔야 되고요. 점의 평행이동은 볼 안 바꿔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외워도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칭찬을 해요. 너 수학 잘하는구나 이래요. 그럼 스스로도 이게 수학이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다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리죠. EBS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이 기초 수학을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맡아서 수업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에 대한 제대로 된 방향을 터득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계속 빠르게 푸는 방법, 이유는 하나도 모르는데 와 남들보다 훨씬 더 일명 얘기하는 멋있게 푸는 방법이라고 그럴까?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냥 최종적인 결론만 이해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그래프의 평행이동을 왜 부호를 바꿔야 되는지, 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야. 근데 그거를 뭐 그런가 보지. 짜증나.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왜 이렇게 말을 그냥 결론만 얘기해주고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 하나하나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세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1참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y 콜 2x-1 이런 얘기.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y 콜 이렇게 쓸까? y 콜 x의 제곱 플러스 3 이런 2참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얘가 뭐를 의미하고 얘가 뭐를 의미하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이 도형의 방정식 1참수식, 이 2참수식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래프식은, 모든 도형의 방정식은 그 도형 위에 무수히 많은 점이 있거든요.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이 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규칙성을 표현한 게 바로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 직선 위에 무수히 많은 점이 있지만 그 모든 점들은 뭐도 가지고 있어? X좌표도 가지고 있고 Y좌표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X좌표랑 Y좌표 사이에 독특한 관계식이 있는데 그런 관계식을 만족한 점들의 집합이 바로 그래프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y 콜 2x-1이라는 건 뭐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점 중에서 x좌표 2배에서 1배에서 y좌표가 되는 그런 점들을 모아두면 이런 직선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형의 방정식은 뭐냐면 그 그래프 위에 있는 x좌표랑 y좌표 사이의 관계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 y 콜 2x-1이 뭐야? 저 중2 때 암기했는데요. 기울기가 2고요.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요. 이게 수학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도 수학이지. 모든 걸 알고 있을 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수학. 근데 그거 가지고 사고력 향상은 절대 이루어지지 못해요. 여러분 대치동이나 이런 데서 수강료가 비싸고 사교육비가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수학이 절대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야. 뭐냐면 암기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능시험에서 여러분 지금 중학생이잖아요. 수능시험에서 수학시험을 보면 몇 문제 출제하는지 아세요? 30문제 출제해요. 그 30문제에서 28문제를 쉽게 출제하고요. 2문제만 어렵게 출제해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2문제를. 근데 그 2문제는 여러분이 암기한 방법, 편법, 수학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멋있게 푸는 방법, 1초 만에 답 나오는 신기한 방법으로 절대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빨리 푸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빨리 푸는 방법을 익혀두면
제대로 풀었을 때 생각하는 과정 자체를 소거시키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기회를 박탈시키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라 그러면 너무나 어려운 거야. 왜? 수학이라는 거는 딱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되는데 고3 때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안 나와. 생각 오랫동안 해야 돼. 그럼 스스로 자괴감이 들거든. 내가 이러려고 수학을 하나? 내가 이러려고 사교육비를 빨간 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그걸 들었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처음부터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재료들을 만들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고등학교 3학년 때 기초 수학부터 다시 해야 돼. 되게 암울하죠. 암울하죠.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50만 명에서 60만 명 사이라고 본다면 진짜로 50만 명은 처음부터 다시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선행학습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어차피 이유를 모르고 공부하는 거는 고3 때 1월 달에 또는 3월 달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때서라도 다시 시작하는 친구들은 일명 기적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5등급에서 1등급이 나오고 6등급에서 만점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그러할 courage, 뭐죠?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계속 가요. 그래서 이런 멋진 속담이 만들어졌어요. 3월달 모의고사 점수가 11월달 수능 점수와 똑같다. 그때서라도 처음부터 다시 이유를 알면 되는데 그 이유를 고3 때 처음으로 그 용기가 나지 않아서 고3 때도 그 이유를 모르고 그냥 수능 시험을 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만 바꾸면 되는데, 이유만 알면 되는데, 태도만 바꾸면 되는데, 생각 자체만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선행학습이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EBS에서 여러분 끝까지 제가 계속 수업하고 있는 이유, EBS가 허락해주는 이상 저는 EBS를 떠나지는 않을 거거든요. 저 그런 얘기 했었는데, EBS에서 그때 어떤 분이랑 식사하면서 이렇게 저는 EBS에서 60이 되던 70이 되던 저는 일반적인 수학 강의는 50살 정도에 멈출 수 있겠지만 저희 지금 어차피 가수니까 음악 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수학적으로 내가 끝까지 간다 그러면 EBS가 아닌 수학은 50살에서 끝날 수 있겠지만 저는 EBS에는 70살이 되든 80살이 되든 학생들이 저를 찾아준다면 저는 절대로 EBS는 제 스스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왜? 내가 여기서 수업하는 거는 사람들이 아무도 의심을 안 하잖아요. 사설 교육기관에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 수강을 유도하는 거 아닌가? 강좌를 팔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요. 그리고 그런 의심 자체가 난 너무 싫어요. 근데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EBS밖에 없잖아요. 없잖아요. 저한테 이익이 되는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 EBS 강좌만은. 그래서 여러분한테 너무나 자신 있게, 그것도 학부모님들한테도 막 뭐라 그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무슨 얘기하다 또 다시 이렇게 잔소리가 시작됐어요. 그래프식에서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면 왜 부호가 바뀌는지를 내가 지금부터 설명할 거라니까. 제가 장담하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그것도 1등급 학생들 중에서 절반은 이 설명 못해요. 최민족이 어떻게 생각해? 못한다니까. 1등급도 이 설명을 못한다니까. 어디 1등급? 이과 1등급은 설명해요. 문과 1등급은 설명 못한다니까. 문과 1등급은요. 날씨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 애들이거든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추울 때 수학이 잘 풀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더울 때 수학이 잘 풀리고요. 진짜로 달라져요. 불안해요. 왜? 기초가 없으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설명할 때 정말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중학생의 대부분은 그냥 결론만 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야. 제발 한 번만 이해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래프식의 뜻이 뭐라고요? 이거 해석해봐. 어떻게 한다고? 점들의 집합 뭐야? X좌표 2배에서 1 빼서 Y좌표랑 똑같아지는 거. 예를 들어서 3,5 이런 거 아니겠니? 왜? X좌표 2배에서 1 빼면 Y좌표 되니? 얘 2배야. 6, 1 빼봐. 5 나오잖아. 이런 점들이 너무 많잖니? 이런 거. 얘 2배 한다면 1 빼면 19죠. 이런 점들을 다 모았던 이런 직선이 되더래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프식은 그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X좌표랑 Y좌표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바꿔 얘기할게요. 어떤 그래프의 그래프식을 구하라.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는
그 그래프 위에 있는 임의의 점, 이 점들 중에서 어떤 한 점을 잡았을 때 그 점을 x, y라고 놨을 때 x라는 글자랑 y라는 글자 사이의 관계식을 사람들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줄게요. 잘 들어봐. 야, 이제 곧바로 시작한다. 잘 봐. 어떤 그래프식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할게.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할게. 그런 다음에 y = fx라고 한번 만들어 줄게요. 그 얘기는 x라는 글자랑 y라는 글자의 상계식이 이런 관계에 있는 점들을 모았더니 이런 그래프가 되더라라는 뜻이야. 이것도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지. fx 무섭죠. fx를 x에 관한 식이라는 뜻이라서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이럴 때를 사람들은 2차 함수라고 부르고요. 이럴 때를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게요? 3차 함수라고 부르고요. 이럴 때를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게요? 1차 함수라고 부르고요. 이럴 때를 아직 안 배웠지만 삼각함수라고 부르고요. 이럴 때를 지수함수라고 부르고요. 이럴 때는 로그함수라고 부르고요. 이럴 때를 사람들은 무리함수라고 부르고요. 이럴 때를 사람들은 분수함수라고 이야기할 뿐인 거예요. 다 x랑 y 사이의 관계식인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공부하는 게 바로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과정이야. 그런 거를 그냥 한마디로 추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야. x에 관한 식, y가 x에 관한 식으로 표현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fx라는 것은 x에 관한 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그래프식이 y = fx라는 말의 뜻은 x라는 글자랑 y라는 글자의 사이 관계식이 이런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점들을 모아놨더니 이런 그래프가 되더라 이런 뜻이야.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을 x, y라고 놨을 때 x, y 사이의 관계식이 이렇게 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평행이동할 거예요. 뭐를? 점 하나를 평행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 전체를 평행이동할 거예요. 얼마만큼 평행이동할 거냐면 전체적으로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할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그래프를 잡아.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툭툭 두 칸 움직이고 아래쪽으로 툭 한 칸 움직이겠다는 얘기야. x축 방향 이만큼이라는 게 오른쪽으로 두 칸을 의미하는 거고요. y축 방향으로 -1만큼이라는 게 아래쪽으로 한 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 그래프의 생김새는 똑같을 거야. 다른 말로 움직이면 겹쳐질 거야. 하지만 이 그래프의 위치가 이렇게 달라질 뿐이지. 더더군다나 잘 들어. 원래 있었던 x, y라는 점은 이 점은 이 점 정도로 움직일 거 아니니. 분위기가 그렇지 않니? 쏙 들어간 것보다 약간 위에 있으니까 쏙 들어간 것보다 약간 위에 있지 않겠니? 그렇다면 이 점은 어디로 움직였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점의 평행이동을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래프 전체를 x축 방향 이만큼 y축 방향 -1만큼 평행이 있다는 것은 그 그래프 위에 있는 하나하나의 점들을 다 x축 방향 이만큼 y축 방향 -1만큼 평행이 되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x, y라는 점도 똑같이 시작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 되어 있으니까 x 좌표에다 2를 추가시키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 시켰으니까 y 좌표에다 -1을 추가시킨 게 될 거라고. 결국 이 점이 이 점으로 움직인 건데 내 말은 이 그래프식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x, y라고 놨을 때 x라는 글자랑 y라는 글자랑 사이 관계식이니까 얘를 우리끼리 x'이라 그러고 얘를 우리끼리 y'이라고 했을 때 이건 뭐 제1의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수학에서 이거를 프라임이라고 읽어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이게 대쉬인데 대쉬. 이걸 일본 글자로 대쉬라는 말이 안 돼서 이걸 다시라 그랬나 봐. 이걸 x-, 이거 y-, 옛날에 그랬다니까? 최민족 의원 들어본 적 있어? 이거 x-라고 읽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 누구한테 들었어? 나이 많은 수학생한테 들었어요? 옛날에는 진짜 이걸 다시라고 읽었어. 근데 이걸 뭐라고 읽는 게 정상이야? x', y'. 잘 봐. 얘를 x', 얘를 y'이라 했을 때 이 그래프식이라는 것은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뭐랑 뭐 사이 관계식이야? x좌표랑 y좌표 사이 관계식인데 x좌표를 x'이라고 놨고 y좌표를 y'이라고 놨으니까 이 도형의 방정식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시작. x'과 y'. 내가 이렇게 얘기할까? x에 뭐가 붙었으니까 먼지 하나가 붙었으니까 지저분한 x와 지저분한 y 사이의 관계식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x 플러스 2가 뭐라고요? 시작. x 프라임이고 y 마이너스 1이 뭔데? y 프라임인데 우린 지금 얘랑 얘 사이의 관계식을 찾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미 already known, 참 중요한 얘기다. 이미 알고 있는 관계식은 깨끗한 x와 깨끗한, 이건 지저분한 뭐 붙었잖아요. 근데 깨끗한 x와 깨끗한 y 상계식이 여기서 알고 있으니까 지저분한 x와 지저분한 y, x 프라임과 y 프라임 사이 관계식을 찾기 위해서는 깨끗한 x와 깨끗한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겠구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1을 살짝 넘겨서 x 프라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살짝 넘기면 y 프라임 플러스 1이 되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already known, 이미 알고 있는 이 깨끗한 x와 깨끗한 y의 관계식에다가 깨끗한 x 자리에다가 x 프라임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깨끗한 y 자리에다가 y 프라임 플러스 1을 대입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x 프라임과 y 프라임 사이의 관계식이 나타나지 않을까? 대입해볼까요? y 프라임 플러스 1은 이렇게 될 거고요. f에 대해서 불러보시죠. x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럼으로 인해서 얘가 뭐가 된 거야? x 프라임과 y 프라임 사이의 관계식이 됐으니까 얘가 바로 뭐의 방정식이야? 평행 이동된 방정식이 된다, 이런 뜻이라고. 결국 얘를 정리하자면 y 이퀄 fx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이냐면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어떤 방정식이 되더라? y 프라임 플러스 1 이퀄, 시작, y 프라임 플러스 1 이퀄 f에 대해서 x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되더라라는 얘기고, 얘가 바로 최종적인 답이 되는데 어차피 최종적인 답은 xy 사이 관계식이라고 표현하니까 얘를 지워도 된다 이거예요. 얘가 새로운 그냥 XY 사이 관계식으로 표현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최종적인 결론이라는 거야. 그래서 점을 평행 이동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평행 이동하면 되겠지만 그래프의 평행 이동은 비상식적이라는 거지. 무슨 말이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X라는 글자가 어떻게 변했어? X-2로 변한 거니까. X축 방향으로 앞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라 그러면 시작. X 대신 X-1을 대입한다. 그걸 기억하자 이거지. 선행학습하듯이 기억하지 말고 설명하듯이 기억하자. y라는 글자가 y 플러스 1로 변했다라. 언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y라는 글자 대신 y 플러스 1 대입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평행 이동된 정보의 부호를 바꿔서 대입하는구나.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프의 평행 이동과 점의 평행 이동 두 가지가 있다. 점을 평행 이동할 때는 그대로 추가시키면 된다. 부호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 단 그래프의 평행 이동은 지금처럼과 같은 그런 사연 때문에 부호를 바꿔서 대입해야 되는데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대신 뭐 대입이 시작? x 마이너스 m.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조교님? 잘했어요. y 마이너스 n을 대입해야 돼요. 부호를 바꿔서 대입해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하면 그래프의 평행 이동은 뭘 대입할 거야? x 대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하면 y 대신 뭐 대입할 거야? 그래, 그렇게 대입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시작되는 개념학습. 수학이 본질 시작하렴. 어서 와, 이리 와 탑승. 날 보고는 시작해봐. 수학 공부 점수는 상승. 수학 공부 점수는 상승. 승으로 끝났죠. 이거 라임이라고요.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게 여러분을 위한 모든 걸 보여주겠다는 그 사실의 반증. 시작하겠습니다. x-2y 플러스 1 이퀄 제로라는 이 직선을 x축 방향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했다. 그때 평행 이동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얘는 그래프야 점이야? 그래프잖아요. 그럼 부호 바꾼다는 거에 조심하라고. x축 방향 1만큼 평행 이동할 거면 x 대신 뭘 대입하라? 다 같이 시작. 그래.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할 거면 y 대신 뭐 대입할 거야? 그래, 부호 바꿔서 대입할 거야. y 플러스 1을 대입.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x-2y 플러스 1 이퀄 제로인데 x 대신 뭐를 대입했으니까 x-1을 대입했고 y 대신 y 플러스 2를 대입했으니까 x-2와 전개해볼까요?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4 이퀄 제로 된다. 그래서 얘가 바로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프의 평행이동은 부호를 바꿔서 대입한다. 딱 여기까지만 기억하십니다. 나 진짜 여러분 정말 많은 걸 공부했어. 더 이상 공부하면 그건 아동학대예요. 여기까지 하셔도 충분해. 오늘 곧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예제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점을 x축방으로 3만큼 y축방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이 되는 점 너무 쉬워. 어떡하면 좋아요. x축방으로 3만큼 y축방으로 시작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 되어 있어. 그럼 x좌표에다 이건 점의 평행이동이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추가시키면 돼. 3을 추가시키면 돼. 3에다가 3을 추가시키니까 6이 되고요. 1에다가 마이너스 4를 추가시키니까 마이너스 3이 돼요. 끝! 이게 최종적인 답이라는 거지. 점의 평행이동은 상식적으로 해결하라.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x축방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그렇지. x좌표에다가 플러스 3을 추가시키니까 1이 되고요. y좌표에다가 마이너스 4를 추가시키니까 1이 돼서 최종적인 답은 1,1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해결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지.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 야, 이건 뭐야? 그래프잖아.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게 그래프잖아. 얘를 x축방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방으로 마이너스 x축방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방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여러분, 그래프의 평행이동은 부호를 어떻게 한다고? 바꾼다. 여러분 집에서 반드시 설명하세요. 설명하세요. 진짜로 저 진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응? 궁금하지 않아? 주위에서 저에게 수학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를 친척들이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조카들의 엄마들, 그러니까 저의 사촌 누나들, 사촌 형들이 나한테 물어봤을 때 뭐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안 물어보겠어요 저한테? 물어보겠지. 그럼 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니? 진짜 되게 듣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좀 윤 PD님, 저 추석 때나 설날 때 한번 저 몰래 카메라 한번 찍어주시면, 그러니까 주위에서 저한테 수학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물어보면. 제가 진짜로 해드리는 말이 있다니까. 진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열심히 공부를, 지금 학원 아직 안 끊으셨습니까? 빨리 조기 마감될 텐데 빨리 끊으셔. 진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알고 푸는지 모르고 푸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 누나가 나한테 물어봤으면, 아니, 그거 얘가 알고 푸는 건지 모르고 푸는 건지 반드시 체크해봐야 돼. 사회적인 분위기가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불안하니까 이렇게 지금 망가진 건데, 지금 망가졌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공교육도 망가지고 사교육도 망가진 거 아니에요. 남들 다 하는데 나 혼자만 못하면 그게 불안해서 이렇게 된 건데,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정말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아들과 딸이 있었으면 난 진짜 그렇게 교육을 시켰을 거다.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 건지를 확인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뭐냐면, 너 내일까지 진도 나가야 되는데 모르면 안 돼. 이러면 말짱 꽝이야. 그럼 애들이 외워. 왜? 내일까지 알아야 되는데 알기 귀찮거든. 그럼 외우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지.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브라더야, 수학이 중요하냐? 인생 사는데. 정말 이상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런데 모르고 하는 거는 어차피 소용없으니까 할 거라면 너 알고 하는 게 나을 거야. 엄마가 혹은 아빠가 너 중간고사 시험 점수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을 테니까. 진짜로 중간고사 시험 가지고 그 성적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을 테니까 제대로 알고 해. 남들보다 훨씬 더 늦게 풀어도 좋아. 어차피 빨라질 테니까. 알고 해. 그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학부모님들 2, 4, 8이지. 3, 5, 15지. 초등학생이 그 내용을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몰라. 2, 4, 8의 의미 몰라, 걔네들. 사과 2개가 8줄 있으면 16개가 된다는 건 모른다고. 그런데 남들이 다 2, 4, 8이라 그러니까 2, 4, 8인 줄 아는 거야. 2, 4찜이 아니라 2, 4, 8로 기억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도 걔네들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기간이 얼마가 돼? 10년 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커버할 기간이 되니까 가능한 거야. 그렇게 맹목적인 암기도 돼. 그런데 고등학생은 맹목적인 암기가 그 기간 내에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체크하시라고요. 또 알고 하는 거야? 스트레스 주지 말고. 수학처럼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는 과목도 없어. 수학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다음부터 암기로 돌변해요. 그러니까 너 제대로 아는 건지. 그러니까 x축방으로 3만큼 평행이동 하려면 x 대신 x 마이너스 3을 대입해야 되잖아.
y 대신 y 플러스 2를 대입해야 되잖아. 애가 이렇게 풀고 있으면 역시 우리 아들 최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왜 부호를 바꿔야 되니? 라고 한 번만, 진짜 딱 한 번만이라도 물어보시면 정말 좋은 학습 방법, 지도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현장 강의에서 재수생들 앞에서 얘기하면 막 박수를 쳐요. 선생님, 그런데 안 그렇게 할걸요? 선생님 아무리 EBS에서 그렇게 떠들어대신다 그래도 그렇게 할 사람들 아무도 없을걸요? 저도 그때는 선생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상적인 방향으로 생각했거든요.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남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로 치부해버렸거든요. 수학이라는 걸 제대로 안다라는 거는 그거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남들 다 도둑질이 나쁜 건 알지만, 위장전입이 나쁜 건 알지만, 현실적으로 위장전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난 해야지. 이 정도의 도덕관념으로 받아들였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재수생들은요, 그것도 목표가 1등급 만점인 재수생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1등급 또는 2등급까지 나왔었던, 그 정도는 확보가 됐는데 만점을 바라는 친구들이 가장 수업 태도가 좋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지금 박수를 쳐요. 이 얘기를 하면. 맞아요, 선생님. 답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이라도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얘를 가지고 어떻게 x축 3만큼 평균이 되냐, 어떻게 그래프의 평균이 되니까 x 대신 뭘 대입하라? x-3을 대입하라. y 대신 뭘 대입하라? y 플러스 2를 대입하라. 다 불러봐. 시작. 그대로 대입하면 되지. y 플러스 2의 제곱 이퀄 시작. 4가 된다. 느껴지잖아. 이게 뭔데? 그치, 중심이 3,-2이고 반지름이 2죠. 여기에 중심이 얼마라고? 3,-2. 원래 중심은 얼마야? 그렇지, 0,0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래프 전체를 x축 3만큼 평균으로 가면 이 중심은 뭐니까? 그래프야, 점이야? 점이니까 x좌표가 3이 추가됐구나. 이치에 맞잖아요. y축 방으로 -2만큼 평균으로 가면 y좌표가 -2가 추가됐구나라는 사실을 이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들어오세요. 이미지 선생님이 오셨네. 여러분, 이미지 선생님이라고 또 EBS 선생님 계시잖아요. 지금 들어오셨네. 그래서 다음 강좌부터는 제가 이미지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대칭이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총 정리하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최민조 교님, 제일 중요한 거 평행이동. 점의 평행이동이랑 그래프의 평행이동을 하는 방법이 중요해? 아니면 그 이유가 중요해? 이유가 중요하다니까. 하는 방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러세요? 저희 안 치세요? 어디서 온 거야 지금? 응? 어디서 온 거야? 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x축 3만큼 평이동하면 x좌표에다가 3을 추가하고 y좌표에다가 그만큼을 추가하는 거는 점에서는 가능한데, 그래프는 뭘 해야 된다는 거, 부호를 바꿔서 대입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미분과 적분을 한다니까. 여러분, 미분과 적분은 하는 방법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미분과 적분이라는 그 뭐를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선생님이 야, 이럴 땐 이렇게 풀면 돼, 이럴 땐 이렇게 풀면 돼, 천만의 말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21번, 30번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냐고.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드리면서, 그거에 난 시작인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이 강조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모르거든요. 왜 부호 바꿔서 대입해야 돼? 선생님이 그랬는데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러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이미지 선생님과 함께 대칭이동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갑자기 여기다 저는 정승재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